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먼저 중동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일단 멈춘 상태입니다만 그렇다고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세계 곳곳의 분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캄보디아 태국의 국경 분쟁, 가자 지구 상황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6월 29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최대의 국제 뉴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 이란 무력 충돌인데 오늘 일부에서 이 문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사실 휴전이 된 건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거나 하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양쪽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억누르고 있는,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휴전 후에도 사실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비난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두 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격렬하게 싸워서 자기들조차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욕설을 섞어가면서 지적을 했고요. 이게 생중계로 또 전파가 됐습니다. 욕하는 것도? 네네. 그래서 일부 언론이 이걸 묵음 처리하기도 했지만 일부 언론도 그대로 내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동맹인 이스라엘한테도 폭탄 더 이상 투하하지 말아라. 그럼 니들 위반하는 거다. 휴전 위반하는 거다. 이런 경고를 내놓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간신히 이제 두 나라가 이 트럼프 본인 덕분에 휴전을 했다고 본인이 막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놨는데 네. 으르렁거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강하게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당분간 휴전 같거든요. 당분간 휴전? 네. 언제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걸 공격을 재개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이란 정부 쪽에서 휴전을 그냥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맘먹으면 언제든 이게 또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서 이란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당분간 휴전을 함으로써 갈등의 요소는 좀 남겨놓고 언제든 정치적 명분이 필요할 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구조, 그 정도로 남겨놨다고 보여져요. 송현석 기자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세계 언론 중에 네. 종전이라는 단어 쓰는 언론이 없죠? 없습니다. 없죠. 아직 종전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휴전은 당분간 휴전이든 임시 휴전이든 일시 휴전이죠. 휴전이든 그거 다 역전압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따지고 역전압. 보면. 맞아요. 내일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휴전이죠. 원래 휴전은 잠깐 멈춤이지 네. 완전 끝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사진이라도 한 방 같이 찍거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렇죠. 그냥 협정서랑 네. 사인하도 뭐 사인을 좀 했으면 그냥 뭐 모르겠는데. 전화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트위터로 그냥 저기 휴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미국이 이렇게 그 중동에서 한 게 78년도에 카터 대통령이나 93년도 클린턴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뭐 이스라엘 피해로나 아니면 그 전에 아랍 전쟁을 끝내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 가면 사진들 예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휴전이야. 그러고 내가 말했으니까 휴전이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 휴전이라고도 보기 좀 이게 힘들지 이제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표현 찍어 누른다. 네. 딱 그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억제한다는 표현을 그래서 쓴 거고. 고상한 표현이고.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 세 나라가 이제 결국은 뭐 휴전을 했다. 그리고 양쪽 다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다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신들이 이제 평가를 내놓는데 저는 가장 인상적인 평가가 세 나라 모두 승리했다라는 평가였거든요. 누가 그런 평가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은 당연히 역사상 처음으로 이란 본토를 쳤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게 치면 사실상 확전으로 번질까봐 모두들 두려워했던 부분인데 이게 확전으로 가지 않고 휴전이 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라는 걸 가져갔고 이스라엘은 이런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기반을 다시 한번 공고히 다지는 데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란은 사실 여기서 미국이 멈춰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한테 더 맞을 뻔했거든요. 네. 더 심하게. 근데 멈췄단 말입니다. 그리고 멈췄는데 핵을 또 다 빼앗기진 않았다라는 이제 지금까지는 바로 그 지점을 네. 좀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뇌관이 핵 시설, 핵 물질을 완전히 파괴했느냐 아니냐. 그렇죠. 이게 지금 핵심 문제잖아요. 네.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저는 그것도 불씨를 이제 남겨놓기 위해서 다 망가뜨리지는 않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면 니네 다 망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 공격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전이 사실 그 완전히 다 파괴됐으면 그 안에 있는 핵 연료라든지 뭐 난리가 나겠. 텐데 네. 그게 아닌 것 같고 저도 어저께 위성으로 해서 이렇게 봤는데 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또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마 뭐 지하 80m에 그게 원전이 있다고 하는데 한 60m 정도만 뚫고 그거까지만 경고를 하고 만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도 엄청난 기술이죠. 저희가 이제 저번 주 방송할 때 벙커버스터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 사실 벙커버스터가 뚫고 지나간 자리를 본 적이 있어요. 1999년에 그 이라크 바그다드에 그게 방공호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당시 미국이 쏴가지고 벙커버스터가 와서 뚫고 지나갔는데 지하 2층까지 뚫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그 콘크리트를 파고 이렇게 돌면서 파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잠깐 멈춰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죽일 미사일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때 터져요? 터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사실 벙커버스터 위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그거의 몇 배는 더 고성능의 벙커버스터가 터졌을 텐데 그거를 또 파괴 범위나 길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되게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겁먹을 만한데 원전은 안 터졌으니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터졌다는 게 이제 사실이라면 네 그렇게 할 건데 지금 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국방정보국 DIA가 내놓은 초기 보고서. 네, 그 보고서가 진짜냐 아니냐. 이게 뭐 유출된 거 그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출된 그 보고서인데 그게 이제 CNN이 처음 보도를 하고 뉴욕타임즈가 같이 이제 보도를 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DIA 초기 보고서를 유출한 그 유출 범위 민주당원이고 그리고 CNN이나 뉴욕타임즈는 무조건 고소할 거고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가짜 뉴스를 냈다고 주장은 하나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포르도 같은 시설은 지하 80m에 있고 벙커버스터는 60m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여전히 그 고농축 우라늄은 무사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미드나잇 해머 작전 직전에 포르도 핵시설 앞에서 이제 트럭들이 수십 대가 늘어서 있고 걔네들이 뭔가를 옮겨서 지나갔다라는 그 위성 사진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요 핵시설이나 기술들을 미리 이전에 대피시켰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인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란 핵시설 완전히 타격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있지만 여전히 백악관은 아니다. 가짜뉴스다라고만 얘기하고 정확한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걸음이자 가장 위험한 한 걸음이 첫 걸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파괴가 안 됐다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그 뭐 이 핵 개발 이런 거 한 게 만약에 포착이 되면 이제 미국이 이제 처음으로 때려버렸기 때문에 언제라도 또 때릴 수 있다. 미국은 그런 메시지를 준 거고 네. 이란도 이제 그런 메시지를 각인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한 대 맞아 보면 알지 않나요? 다음에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오, 스트리트 파이터 같아. 저는 그거를 분명히 학습했다고 보거든요, 이란이.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 전에 이걸 쉽게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보여주거나 뭐 별거 아니네 이런. 그 별거 아니네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학습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기본적인 그 입장에서는 이거를 완전히 다 뿌리를 뽑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여기서 분명히 학습할 게 뻔하니까. 그런데 그나마 또 욕심을 부려서 저는 조금 남겨놓은 거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또 써먹을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에. 근데 이란은 분명히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간 정리. 그럼 미국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면 맛만 보여준 겁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플레이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뭐 자기네가 엄청나게 승리를 했고 적들이 후회 속에 패배했다 막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저는 이게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지금 이스라엘을 상대할 게 아니라 자국을 상대하는데 더 신경 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무척 놀랐던 게 의외로 이스라엘과 협조한 이란 내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을 만한 곳들을 그리고 실제 모사드가 이란 내부 심지어 테헤란까지 가서 작전을 했다고 하잖아요. 인물 제거 작전 같은 경우는 진짜로 어떤 내부 협조가 없으면 그렇죠. 정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란 대중들이 그만큼 이란이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취재원들은 이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대표하지는 못하니까 좀 전북대 연락 좀 해보셨어요, 진짜? 네, 다 해봤죠. 어떻대요 지금? 이번에 확실히 뒤집어져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더 좋고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말을 못해 무서워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란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는 시민들이 많구나라고 느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막 폭격하고 이러면 보통 이제 그 시민들은 공포에 질리게 마련하잖아요. 상대 나라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 마련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이란 시민 시위들이 많았는데 정말 처참하게 다 시위가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마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 워낙 많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이란 히잡 시위 때도 보여줬지만 그렇게 이란 시민들이 나서서 뭐 그 울분을 토할 줄은 몰랐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란 정부가 지금 8순이 넘으신 저 하메이니가 과연 이 민심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거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미국에게 이스라엘에게 두드려 맞고 화풀이는 또 쿠르드족에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 내 쿠르드족 중에 지금 계속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간첩 혐의로 3명도 처형하고 좀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지금 처형하게 생겼냐고요. 우리 진짜 언제 한번 쿠르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이게 이란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국가가 않죠. 없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저기 비유가 적절한지 보면 거의 동네북 비슷하게 되고. 요즘 왜 그런지 이것도 한번 좀 역사로 짚어봤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이제 다 새빵살이를 하는 거죠. 쿠르드족은 그러니까. 시리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다들 그 애환들이 많은데 요새는 이제 특히 이란 쿠르드족들이 무척 많이 지금 탄압을 알겠습니다. 당하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중간적으로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이란의 핵시설, 핵물질이 완전 제거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세요? 예, 지금 뭐 미국에서도 확실하게 제거됐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 시설 중에 일부가 이미 옮겨졌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과연 정말로 포르도 시설이 전부 다 파괴됐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해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이제 폭격이 감행된 다음에 그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이 바로 이거는 미국은 사실은 전쟁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독단으로 이렇게 한 거는 헌법 위반이고 바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샌더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 사실 미국이 그 이란이 핵 무기가 개발할 위험이 있다고 치는 거는 옛날에 이라크 칠 때랑 거의 비슷한 논리다. 지금 사실은 IAEA도 그랬고 미국의 정보보고서도 그렇고 이란이 지금 핵 개발을 민간으로 사용하지만 이걸 무기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보고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볼 때 가장 문제는 트럼프가 이 폭격을 자기 협상 수단을 높이기 위한 그냥 지렛대로 그냥 이거를 독단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전쟁이 세계 모든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가 갑자기 돼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이 전쟁이
사실은 되게 그 권위주의적인 몇몇의 지도자들이 아주 독단적으로 자기들의 작은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을 시켜가지고 그런 무역 사용하는 거를 점점 더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후에 또 미국은 이걸로 인해서 이란이나 중동의 그런 미국 국민들을 타겟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걸 이렇게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지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 이득을 줄지도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본방에서 잠깐 그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미국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이고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어떤 오판이 영향을 미칠 요소는 극소화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요번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도 거의 뭐 8인의 갱들이라고 있다면서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뭐 전쟁 이런 무력 상황이 되면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대상들, 그렇죠. 여야 가리지 않고. 네. 근데 거의 뭐 민주당은 거의 다 건너 패싱했다라는 다 거죠. 8명 중에 4명이 민주당인데 4명은 다 패싱이 됐고,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알기 직전에 알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냥 뉴스 패싱. 보고 알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럼프하고 몇몇 사람들이 뭐냐면 뭐 작심만 해버리면은 네.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번에 안 거잖아요. 이게 꼭 이란만의 일이냐 사실은. 아니 사실 이게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무력으로 지금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못 말리는 걸 보고 해도 되네라는 학습 맞아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제일 위험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곳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저렇게 오판을 해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아니 근데 또 하나 싶은데 미국도 미국인데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지금 나타난 현상만 보면 이게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하는 와중에 이스라엘이 때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스라엘을 제어를 못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 입장에선 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었던 왜요? 것이, 왜요? 아니 자기네들이 충분히 혼자 해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력적인 해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뛰어들었으니까 이거 이란을 진압한다 하더라도 그건 이스라엘의 공이 아니라 미국 공으로 넘어가게 생긴 건데요. 맞아요. 그게 공백기 싸움이어서 사실 이번 이 12일간의 충돌이 저는 더 충격적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때렸어도 문제고 미국이 지금 무력으로 친 것도 물론 다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갑자기 그래 그러면은 이란 그냥 치자, 벙커버스 쓰자라고 이야기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이게 가만히 두자니 이스라엘이 칠 건 확실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이 공을 가져가지 못해. 중동 평화에 대한 이거에 대해 급급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벙커버스터 승인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다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그러니까 힘의 외교 안에서도 그 공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엄청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번 사태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통해서 힘의 외교는 이것이다라는 거를 너무 교과서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미 러시아나 뭐 중국의 영향으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벙커버스를 쏘는 결정을 했겠지만 이 벙커버스를 쏘는 트럼프의 결정이 또다시 러시아 중국에게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위주의적인 나라들한테 분명히 본보기가 될 거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 권위주의적인 나라들은 지금 러시아나 중국만 있는 게 아닌데 다른 엄청난 많은 나라들도 미국도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외교적으로 해결할 상황들이 무력으로 점점 해결책을 찾아가게 된다면 전쟁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이 전쟁을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와, 진정한 친구가 없구나.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도 그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그 뭐 샤헤드 드론도 보내고 엄청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두드려 맞을 때 러시아도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짓을 했죠. 그걸 좀 이따 2부에서 네, 맞아요. 뭐 별로 도와주는 거 없고 중국도 도와주는 거 없고 뭐 다들 침묵. 심지어는 같은 이슬람권에서도 침묵.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친구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있고 이번 이란에 벙커버스터가 들어가는 걸 보고 가장 겁먹었을 사람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분명히 겁을 먹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거가 또 이제 러시아에게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번 10일간의 전쟁은 정말 많은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짧은 기간 안에. 네. 그리고 그 AI 전문가랑 얘기하다가 되게 깜짝 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미 전쟁의 수행들이 대부분 억만장자 AI 기업들과 깊숙이 들어가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럼요. 이스라엘 이란 공격할 때도 요인 정밀 암살도 드론들이 가서 하는데 이 팔란티아가 이제 그 빅데이터랑 AI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을 식별하고 그 적에 가장 효과적인 접근을 하고 걔를 어떻게 죽이는지를 그 전략까지 다 짜주는 AI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라벤다 시스템. 네, 라벤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여기서 가장 큰 지금 국방부 계약을 따냈고 우크라이나에 가서도 이 두 명의 CEO가 가서 젤렌스키를 만나서 아마 저번에 그 러시아 공격할 때도 그 AI 도움을 준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정부하고도 지금 큰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목표를 타겟을 정해서 이 기술을 사용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강화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이러면서 지금 이런 전쟁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더 참혹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지금 멈춤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또 언제 어떻게 지금이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유동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분쟁 지역이 충돌 지역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나머지 지역도 좀 한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